3. 얼마나 남나 보여주는 수익성 비율.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은 천신만고 끝에 초등 청새치를 잡았다. 하지만 포기로 돌아오는 동안 끊임없이 상어떼의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애써 잡은 청새치는 뼈만 남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큰 수익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얼마나 남는 사업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수익성 지표 비율이다. 수익성 비율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거둔 영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자산 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이익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영업 성과를 요인별로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조달된 투자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수익성 비율은 높을수록 수익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성 지표로 본 경영성과 사마페인트. 위 표는 페인트 제조로 유명한 사마페인트의 경영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원료의 상승과 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2010년과 2011년 사이에는 매출액 상승세가 전기에 비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적극적인 원가 체질 개선을 추구하면서 2011년에는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매출액의 추이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익성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재무 비율이 매출 총 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과 같은 수익성 비율이다. 매출 총 이익률은 원가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다. 손익계산서 구조상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익이 매출 총 이익이라는 것은 앞서 배웠다. 손익계산서 구조상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익이 매출 총 이익이라는 것은 앞서 배웠다. 그렇다면 매출 총 이익률은 바로 매출 총 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매출 원가의 비율까지 알 수 있다. 즉, 매출액에서 총 이익을 빼면 매출 원가라는 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출 총 이익률, 매출 총 이익 나누기 매출액. 매출 총 이익률을 높이려면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즉 이익률이 높은 상품을 적극적으로 파는 방법이나 대량 구입해서 매출 단가를 낮추는 방법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제조 원가 절감으로 매출 총 이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건설업이나 조선업 등의 경우에는 경쟁이 심화되고 제조 원가가 상승하는 까닭에 매출 총 이익은 낮은 반면 화장품이나 제약 산업 등은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본업의 이익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영업이익률, 본업의 이익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회계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익 중에서는 대표 선수격인 영업이익은 앞서 설명했듯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다시 영업 비용인 판매 관리비를 뺀 성과로서 기업의 목적 활동, 즉 본업에서 벌어들인 성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영업이익을 파악할 때 금액만 보게 되면 그 영업이익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영업이익률로 계산함으로써 과연 영업이익이 적정한지 파악할 수 있다.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주된 영업성과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경영자의 능력과 효율은 나타나고 기업의 해당 산업 내 경쟁력을 평가하는 유용한 척도가 된다. 다른 비율과 마찬가지로 영업의 이익률 역시 한 회사의 것만 봐서는 안 된다. 동종 업계의 비율 및 회사의 과거 추세와 비교하여 상대평가가 바람직하다. 업종에 따라서는 영업이익률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숙박업,
22.4%, 13.4%.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전기가스. 참고로 통계청이 2017년 6월에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통계상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6%로 5년 전 2010년 조사 당시 영업이익률이 11.3%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100원어치를 팔면 7.6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생긴다는 뜻이다. 숙박업 및 음식업은 13.4%, 부동산 및 임대업은 11%로 나타난다. 이익률은 타 업종과 비교하게 되면 산업 간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야 한다. 또한 같은 업종이라도 아모레퍼시픽처럼 브랜드 중심의 회사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처럼 제조업 중심의 회사를 다르게 분류해서 비교하는 것이 좋다. 유통업 또한 크게 보면 같은 업종이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보면 면세사업, 유무 등 유통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시 주의를 요한다. ROA, ROE 같은 뜻 다른 수익률 ROA, ROE 영업이익률. 이사장, 이봐 강 사장 요즘 잘 나가는 것 같던데 표정이 안 좋네. 새로 시작한 사업이 수익률이 얼마나 올렸나? 잘 나가긴. 우린 재무제표를 보게. 재무제표상 자산이 총 25억 원인데 올해 순이익은 1억을 기록했으니 5% 정도밖에 수익이 올리지 못했어. 이사장 잠깐. 재무상태표를 보니 부채를 제외하고 자네가 투자한 자본이 10억이잖아. 회사 경영적 관점이라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률이 10%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것도 말이 되는군. 10%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군. 자네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게 맞지? 그럼 오늘 저녁은 자네가 내는 걸로. 알겠어? 고맙네. 위 뒷친구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것은 수익률이 ROA와 ROE다. ROE. 강 사장은 처음에 자산을 기준으로 ROA를 사용했고 이 사장은 투자 지분을 기준으로 ROE를 사용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테지만 이 개념은 투자뿐만 아니라 경영에서도 많이 유용되는 재무 비율이자 경영 지표이다. Return to Asset, 총 자산 이익률을 의미한다. 아셋은 자산을 뜻하므로 자산에 투자된 자산 중에서 얼마나 이익이 돌아왔는지 보여주는 재무 비율이다. 총자산은 총자본, 즉 타인 자본인 부채와 자기 자본인 자본 합계와 같기 때문에 총자본 이익률이라고 한다. 총자본 자산 이익률, 단기 순이익 나누기 평균 자산. 평균 총이자율. ROA는 경영자가 수익 창출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수익을 많이 창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 창출은 물론 경영자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도 이용됩니다. 반면에 ROE는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쿼턴티, 주식 지분을 의미하므로 주주들이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해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ROE, 단기 순이익 나누기 평균 자기 자본 비율. ROE는 주주의 입장에서 회사의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만약 ROE가 정기 예금 이자율에 또 못 미친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처분하고 투자를 철회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려 할 것입니다. 앞서 사례를 둔 두 친구의 대화에서 보면 순이익이 똑같은데 ROE는 10%, ROA는 5%보다 높다. 이는 앞서 설명한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업이 부채를 사용해서 즉 돈을 빌려와서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의 타인 자본보다 많다면 이때 부채의 사용은 곧 주주의 투자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ROE는 재무제표 분석 지표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투자 지표 중 하나이다. 이 배경 중 하나는 워런 버핏이 ROE가 10% 이상이라면 3년 이상 유지하는 기업을 투자한다는 것을 알려지면서이다. ROE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조언은 아마도 투자자들에게 그럴듯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를 믿고 투자에 손해를 보고 우아해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ROE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 판단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관찰하면 ROE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업은 드물고 오히려 ROE가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워런 버핏도 3년 이상 유지, 아마도 그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을 찾는 것 같다는 것을 중요함을 알고 있는데, 이는 충족하는 회사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애플 같은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뿐이며 그의 투자 리스트에도 독점적인 회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배당률, 주주에게 얼마를 돌려주는가.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배당은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주식으로도 주기도 합니다. 2012년 4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현물 배당도 가능하다. 배당률이란 한 주의 액면 금액에 비해 얼마의 배당금을 지급되는지 보여주는 비율이다.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납입자금 대비 회사가 지불하는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비율은 투자자의 배당금 수익을 좌우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어느 회사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똑같은 1,0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고 시가 상승 가능성과 리스크가 비슷할 때 한 회사는 100원을 배당해주고 다른 회사는 200원을 배당해준다면 당연히 200원을 배당해주는 회사를 선택할 것이다. 배당률은 정기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당기순이익이 많으면 배당률이 높고 당기순이익이 적으면 배당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배당률이 높다고 반드시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배당해버리면 미래를 대비한 투자 자금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흔히 성장을 추구하는 회사는 배당보다는 사내 유보를 선호하기 때문에 배당률이 낮으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배당률이 높은 편이다. 회계 인사이더, 편법으로 높인 ROE에 속지 말자. 실질적으로 기업의 ROE를 높이려면 판매 가격 인상이나 수량 증가 등을 통해서 매출을 향상시키거나 기업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자본 총계를 축소하여 수치상 ROE를 높이는 눈속임을 쓰기도 한다. ROE는 단기간의 단기 순이익을 평균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따라서 평균 자본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ROE가 높아질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부러 배당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는 특정 연도의 ROE만 보지 말고 과연 ROE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는지 여러 해를 가지고 추세 분석을 해야 한다.